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정치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사 마무리하면서 감잡기 문제, 117쪽에 있는 감잡기 문제 우리가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줄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감잡기 문제 1번부터 다음의 주장과 관련된 조치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화이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명은 우리나라에는 부모의 나라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의 의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인조실록에 나와져 있네요. 인조실록. 여러분들 딱 이제 감 잡으셔야 되죠? 예, 잡으셨죠? 바로 뭡니까? 병자호란 때에 주전파, 주전론을 주장을 했던 김상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 주장과 관련된 조치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조치를. 기억, 대보단을 세우고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냈다. 네, 이게 신종이죠. 신종이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때에 이제 뭡니까? 그 명나라 원군을 보내줬던 그런 사람이죠. 국왕의 친위군과 수도를 경비하는 군사력을 강화했다. 예, 국왕의 친위군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선 후기 때에 보게 되면은 중앙군이 변화가 됐잖아요. 오군영 체제로. 그래서 인조 때부터 이제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영. 물론 금이영 같은 경우는 숙종 때 만들어지지만, 그래서 이거 어총수금 순서별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영. 그다음에 병장도서를 편찬하여 군사훈련의 지침서로 사용하였다. 자,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병자호란과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고르시면 안 되고, 오위제 실시하고 진법을 행하였다. 이것도 이제 관계가 없고, 이거 조선 전기 때의 모습입니다. 디귿과 리을은. 그래서 기억, 니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1번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에 관제 군제 개편 직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통리기범은 12사, 이영, 무이영, 장어영, 별기군, 군제 개편, 관제 개편, 군제 개편. 그래서 장어 먹어봐야 소용없다. 예. 그죠? 우리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 정부가 했던 개화 정책의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 보기는 여러분들 그 책에 있으니까 제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1. 99인들의 반발로 이모군란이 발생하였다. 발생한 직후. 네. 옳지 않은 것. 네, 이모군란이 일어났죠? 네. 별기군들만 너무 이뻐해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별기군들만 너무 이뻐해줘가지고 99인들이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2. 청해 지원으로 대원군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자, 이모군란 때에 청나라가 지원한 건 맞습니다만, 예, 대원군 납치해갔죠. 네. 여기 틀렸고. 3번 조선은 청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했다. 네, 이모군란 이후에 있었던 일 맞고. 4번 조선은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했다. 그렇죠? 일본 애들이 우리 배상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넘어갑니다. 다음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일제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후 조선 총독부로 하여금 산업 전반의 착취와 민족 자본 성장을 철저히 억압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권을 강탈한 후에 조선 총독부. 자, 1910년대에 1번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해 전국 살림의 50% 이상을 가져갔다. 네, 맞는 얘기죠. 2번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여 일본의 화폐 제도를 그대로 도입했다. 이것이 이제 1905년에 국권 강탈 전에 메가타가 했던 화폐 개혁이죠. 예. 그래서 이때의 우리나라 그 동전 그 상태를 보고 A급 동전들만 제 가치를 해서 나눠줬습니다. 이 메가타가 우리가 한일 그 1차 한일 협약 때에 우리나라의 뭡니까? 재정 고문이었었죠. 네, 나쁜 놈입니다. 네, 3번 회사령을 통하여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네, 맞는 얘기고요. 4번 철도, 항만, 통신 등을 독점 경영하고 인삼소금 등을 정립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자료다.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1. 기억,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들 대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의 한거는 민족의 정기의 표현이다. 3.15 부정선거는 불법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자, 3.15 부정선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1960년에 4.19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니은.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부를 전 국민과 함께 내린다. 국민적 여망의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호헌조치 철회 민주장정을 실현한다. 87년도에 뭡니까? 6월 민주항쟁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정부 당국에서는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앞으로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 당국의 불법 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예, 여기 18일 이게 딱 나옵니다. 80년도에 5.18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리을. 우리는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 선언을 선포한다. 자, 제가 우리가 강의에서도 이걸 제가 강조를 했었었죠.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민족 통일은 오늘 이 결의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76년도 우리가 3.1절에 일어났던 민주구국선언입니다. 네, 여기에는 그 제야 인사들, 당시 제야 인사들 누가 있습니까? 김대중, 그 다음에 이제 함석헌, 네, 윤보선, 예, 문익환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3.1 민주구국선언을 하셨죠. 그러면 순서별로 골라라라는 겁니다. 순서별로 골라라. 그러면 맨 먼저가 어떤 거죠? 앞에 한번 볼까요? 네. 기억. 기억이 제일 먼저네요. 기억. 그 다음에 리을. 기억 리을. 그 다음에 5.18. 네. 5.18. 그 다음에 예, 기억 리을 디귿 니은. 기억 리을 디귿 니은. 네, 정답 4번. 기억 리을 디귿 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다음에 해당하는 시대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골 귀족들은 경제 기반을 확대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다툼을 벌였다.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한편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농민에 대한 강압적인 수치가 뒤따르면서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 진골 귀족. 그러니까 통일신라 말기 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기를 제가 읽어드려야 되죠. 1번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이 약화되었다. 네, 당연히 그랬죠. 자, 2번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등장했다. 예, 그래서 1번이 원인이 돼가지고 2번이 나타난 거죠. 네, 3번 선종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구산선문이 세워졌다. 네, 그렇습니다. 자, 4번 육도품이 왕과 결탁하여 정치의 중심에서 부상하였다. 네,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육도품은 호족들과 결탁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6번. 다음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각 시족별로 대략 20에서 30명씩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였다. 공동노동, 공동분배의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였다. 시족별로. 시족 공동체 사회, 그러니까 무슨 시기입니까? 이 시기가 바로 신석기 시기다라는 거죠. 신석기 시기. 그러면 1. 뼈바늘로 옷을 지어 입기도 하였다. 네, 맞습니다. 2번. 잉여 생산물의 축적이 계급의 분할을 촉진하였다. 계급이 발생했던 건 청동기 시대고요. 그 다음에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어떤 시기로 봐야 됩니까? 철기의 보급으로 인해서 나타난 시기. 그래서 철기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로 강을 끼고 있는 야산이나 구릉지대에 살기 시작하였다. 네. 야산이나 구릉지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청동기. 그 다음에 전형적인 유물로 반달돌칼, 홈자기, 반달돌칼. 네. 청동기 시대 때는 지배층이 청동기 사용했고 피지배층은 이런 반달돌칼과 같은 간석기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다음 두 시조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었다. 어지보 태평년을 꾸미는가 하노라. 아주 길제의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에 주초로다. 주초. 가을의 풀입니다.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부처시니 석양에 지나는 계기 눈물겨 하노라 원천석. 어딜까요? 여기 고려가 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얘기합니다. 개성을 얘기합니다. 네, 1번. 6.25 전쟁의 휴전 회담이 열렸다. 이거 판문점이고요. 네, 2번. 조선 후기 이 지역 상인들은 송상으로 풀렸다. 그렇죠. 네, 개성. 3번. 남북 합작 공장이 들어서는 공단이. 네, 개성공단이죠. 네. 4번. 북한은 단군능이 이곳에 발굴되었다고 발표했다. 어디입니까? 평양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8번 문제. 다음 내용의 국가체제를 제정한 정권의 개혁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어 온 바 자주 독립한 제국인이라. 느낌 오십니다. 제3조 대황제께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지니나니 공법에 이른바 자립정체이니라. 제5조 대황제께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여 계엄과 해엄을 명하니라. 대한국 국제죠. 대한국 국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1897년도에 대한제국이 성립됐고요. 대한국 국제는 그 2년 뒤 1899년도에 세계 만방에 이런 나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한국 국제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이소사대. 이소사대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소사대. 사대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큰 거를 섬깁니다. 네. 그래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섬긴다라는 거고요. 네, 이소사대. 예. 뭐 사대주의 하자라는 거예요? 아니죠. 네. 동도서기. 자, 동도서기는 뭐예요? 동양의 근본은 동양에 두고 서양의 어떤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받자라는 것이 바로 동도서기입니다. 자, 동도서기를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개혁파들 가운데서도 온건개혁파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9번 신참. 그래서 옛 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 광무개혁의 기치플레이죠. 그 다음에 식산흥업. 식산흥업이 또 뭐죠? 산업을 부흥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동도서기 같은 경우도 굳이 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광무개혁에서 개혁을 할 때에 9번 신참하고 동도서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소사대가 생뚱맞아요. 그래서 이소사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자, 그러면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남북한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1948년 김일성은 남노당과 연합파 인한들을 배제하고 북한 정부를 구성했다. 남노당 같은 경우는 박헌영 중심의 남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합파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옌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죠. 중국에서 활동을 했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북한 정부를 구성했다. 틀린 말이죠. 이 사람들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 남노당파, 예남파, 그 다음에 소련파 전부 다 숙청해버리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1965년 한국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네, 베트남에 파병된 것은 맞습니다만 유엔군이 아니라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여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브라운 각서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참여를 했고요. 3번 1969년 삼선개헌에 성공한 박정희는 간접 선거를 통해 1971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것이 6차 개헌이죠. 6차 개헌입니다. 6차 개헌 1969년에 있었던 거. 이것을 삼선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그 삼선 개헌은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삼선 개헌은 4.4 5입이 있었죠. 근데 그때 이승만이 했던 삼선 개헌은 바로 뭡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삼선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근데 박정희는 초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조항을 다시 그냥 누구나 삼선할 수 있다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틀린 게 바로 뭐예요? 간접 선거가 아니라 이 당시에 직선제였죠. 그래서 1971년도에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이깁니다. 그래서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났어요. 박정희 겁이 나가지고 72년도에 헌법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10월 유신 헌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황제적 대통령제로 바꿨던 입법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대통령제. 물론 대통령제 그 선거도 어떻게 합니까? 통일주체민주회의에서 그 간접 선거로 이렇게 하게끔 했죠. 그래서 3번이고 틀렸고요. 4번 1972년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여 수령 유일 지도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72년도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이 우리 정부하고 같이 역사상 최초로 합의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데 이용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0번. 다음 자료에 비추신 새로운 군대의 활약으로 나타난 사실은 신이 오랑캐에게 패한 것은 그들이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왕에게 건의하여 새로운 군대를 편성하였다. 문무산관, 이어, 이서, 상인, 농민들 가운데 말을 가진 자를 신기군으로 삼았고 신기군 느낌 오시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20살 이상의 남자들 중 말이 없는 자를 모두 신보군에 속하게 하였다. 또 승려를 뽑아 항마군으로 삼았다. 자, 이 부대는 뭡니까? 바로 별무반이죠. 윤관의 별무반입니다. 여진을 정벌을 했던 자 별무반. 이 부대의 활약. 1.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파했다. 이건 3차 진입이고요. 거란의 3차 진입을 물리쳤던 것이고요. 2번 개경까지 진입했던 홍건적을 격퇴했다. 홍건적은 고려 말에 있었던 것이죠. 네, 3번 처인성에서 몽고군의 공격을 막아내었다. 처인성 우리가 김윤후. 그 다음에 4번 여진족을 물리치고 동북제방에 구성을 쌓았다. 네, 4번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자, 11번. 다음은 항일 의병운동의 시기별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나시기에 일어난 역사 사실이라는 것. 조남 양의를 내세우며 지방 관할을 습격하던 단발을 강요하는 친일 수령들을 처단하였다.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 1800 몇 년도 95년도에 일어났던 일본의 외교권 박탈을 계기로 국권 회복을 위한 무장 항전을 전개했다. 을사의병이고요. 1905년에 유생과 군인, 농민, 광부 등은 각계 각층을 포함하여 전력이 향상된 의병. 야, 전력이 향상됐대요. 그러니까 전직이 뭐였단 얘기예요? 군인들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군대 해산과 관련된 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이에요. 1907년도에. 그래서 요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 사실이 아닌 것. 나시기에 일어난 사실이 아닌 거래. 나시기. 요거 을사의병이 일어났던. 자, 1번 민종식은 일천여에 의병을 이끌고 홍주성을 점령했다. 네. 2번 평민 출신 의병자 신돌석이 처음으로 등장하여 강원도 경상도의 접경지대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그래서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3번 의병 지도자들은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하여 경기도 양주에서 13도 창익을 결성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정미의병이죠. 네. 4번 최익현은 정부 진위대와 전투에 임해서 스스로 부대를 해산시키고 체포당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을사의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마도로 가서 외노미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 거기서 순국을 하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자, 12번 문제 맞죠? 다음은 삼국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는 것은 기억. 고구려의 침공을 받은 백제는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네. 니은 수해치 위협을 받은 고구려는 돌궐 백제와 연합 세력을 구축하였다. 디귿.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해를 병합한 신라가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뭡니까?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던 거, 그렇죠? 장수왕 시절이죠. 5세기 때. 그럼 기억을 맨 처음에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진흥왕 때. 네, 진흥왕 때.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니은.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은. 기억, 디귿, 니은. 네, 정답 2번. 자, 13번.
다음과 같은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그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임시정부의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절한 방안을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당 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영소 중에 4국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된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결정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뭐 신탁 통치한다, 뭐 그래서 뭐 반탁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1번 우익 세력은 대대적인 신탁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데 2번 신탁 통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익과 우익은 격렬하게 대립했다. 그렇습니다. 3번 두 차례 밀소 공동위원회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로 결렬되었다. 그렇죠. 4번 좌익 세력은 처음부터 찬탁 운동에 참여하여 민족의 분열을 초래했다. 처음부터 찬탁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반탁으로 갔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찬탁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정답 4번. 14번. 다음 경문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의를 들어 이의 이름은 그 본의에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머리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양반과 호강의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 및 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들을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에도 미치지 못하니라.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해. 이게 바로 백산경문이죠. 백산경문. 누가? 전봉준 1차 봉기,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와 관련된 겁니다. 1894년에 1.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심이 팽배했다. 아니고요. 2번 친위대와 진위대를 신설하여 군사력을 증가하였다. 자, 이건 광무개혁과 관련된 부분인데 또 아니고 3번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농민들의 적개심이 확산되었다. 동학농민운동.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 먹고 살 게 없었던 것이죠. 이것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4번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항일 의식이 강화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190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그 다음에 15번 문제.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다음은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서술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란 것은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직격 철부권을 헌병 경찰에게 부여했다. 1910년대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니은 한반도를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 삼았다. 19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괴뢰 정부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에 우리나라를 전쟁을 하기 위한 병참 기지화로 만들었습니다. 자, 디귿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하여 인적 물적 전후 수탈을 강화하였다. 이게 국가 총동원령 1938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사상 통제와 탄압을 위하여 고등경찰 제도. 자, 이 고등경찰 제도가 바로 이게 뭐예요?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고문하는 경찰이 있고 이게 고등경찰제예요. 1920년대예요. 그러면 기억이 제일 먼저고 1920년대 리거 고르고 그 다음에 병참기지 1931년도니까 31년도에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요거 골라주고 그 다음에 국가 총동원령 요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기억 리을 니은 디귿 기억 리을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 2번. 자 16번 고려 중기의 국제 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려 가요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그들의 침략을 불러왔다. 고려 가요에 대한 이게 고려 가요 이게 띄었어야 되겠죠. 고려가 요에 요는 어디입니까? 욕은 어디예요? 거란이죠. 그래서 그들의 침략을 가져왔다. 네, 맞죠? 2번 북방의 요와 금이 연합하여 중국 왕조인 송을 침공하였다. 네, 그렇고요. 3번 요와 금이 연합하여 이게 틀렸죠. 예, 송나라 침공하려고 하는데 이 요나라 금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금이 요를 이렇게 침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나라가 어딜 침략합니까? 예, 중국을 침략합니다. 송나라. 그래서 송나라가 무서워서 남쪽으로 이사가는 송을 우리가 남송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송이 금을 견제하기 위하여 고려와 친선 외교를 도모하였다. 그렇죠. 송이 고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4번 고려와 금이 연맹하고 송과 요가 연맹하여 세력 균형을 이루었다. 송과 요가 연맹 절대 할 수 없고 고려와 금이 연맹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하고 금이 연맹 이것도 안 돼요. 네, 여기에서 연맹은 고려하고 송과 연맹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 그 다음에 17번 문제. 다음 글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초기 국가의 정치적 특징을 옳게 추론한 것은 부여에서는 왕 아래 마가오가 저가 구가 등의 관리가 있었고 이들은 각기 자기들의 소국을 다스리면서 그 중앙관직을 겸하였다. 네. 고대 고구려는 왕 아래 대가들이 있었으며 상가, 고추, 가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리고 독립된 세력을 유지하였다. 사마는 목지국의 왕이 전체를 지배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지, 견지, 불의, 읍차 등의 지배자가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초기 철기를 기반으로 하는 부족 연맹국가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귀족회의를 통하여 처리하였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번 정치조직을 정비하여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을 갖췄다.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해요. 중앙집권 국가는 우리가 삼국시대로 가는 거죠. 3번 부족 연맹체적인 성격을 띈 국가로 관료조직은 성립되지 못하였다. 관료조직이 왜 없어요? 관료조직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가, 고추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애들 그런 게 그죠? 네, 이것도 틀렸고요. 4번 왕권은 미약하였으나 관리를 파견해 지방 부족을 통제 관리하였다. 관리를 파견할 정도로 이렇게 하느냐. 관리를 파견하게 되면 중앙집권에서 이제 관리를 파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이에요.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다음 금성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5월에 고구려 대왕이 상왕공과 함께 동쪽 오랑캐 신라 매금을 만나 매금을 만났습니다. 네. 영원토록 우호를 맺기 위해 이곳에 왔으나 신라 매금이 오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고구려 대왕은 태자 공과 전부 대사자 다우 환노에게 명하여 이곳에 머물러 신라 매금을 만나게 하였다. 12월 23일 신라 매금이 고구려 당주인 발위사자 금노에게 신라 국내의 사람들을 내지로 옮기게 하였다.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장수왕 때죠. 이 중원고구려비에 있는 내용입니다. 충주고구려비. 그래서 매금이라고 고려 사람들이 신라를 이렇게 낮추어 불렀어요. 1번 광개토 대왕이 새로 개척된 영토를 순수하고 민심을 수렴하였다. 아니죠. 장수왕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울진 봉평 지역의 부성민의 토지나 재물에 대한 권리를 공인해 주었다. 이게 울진 봉평 지역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건 버풍왕 때죠. 신라 버풍왕 때 6세기 때 이게 이 지역으로 진출을 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 율령, 육부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유물입니다. 자, 3번 원주민과 복성민을 수묘인으로 편성하여 왕릉을 수호케 했다. 자, 이 수묘인이라는 것은 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광개토 대왕릉비에 있는 거고요. 4번 고구려가 스스로 천하의 중심에 놓고 신라를 종속된 나라로 인식하였다. 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울진 봉평에 있는 그 버풍왕과 관련된 그 비석하고 그 다음에 포항에 있는 냉수리비도 알아주셔야 돼요. 냉수리비. 자, 냉수리비는 이제 지증왕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재산 분쟁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19번. 다음은 어느 성명 또는 선언의 내용인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고자 하였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과 북이 뭔가를 같이 했어요. 뭔가를 같이 했던 거는 여러분들 세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7.4 남북공동성명, 그 다음에 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이제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최초로 만났던 6.15 공동선언 2000년도에.
그래서 이것은 2000년도에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자, 20번. 다음은 근대 병역운동 과정에서 주장된 내용이다.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토지는 평균적으로 분작하게 한다. 규장강 및 해상공국을 폐지한다. 외국과의 이권에 대한 계약 조약은 각 대신과 중시원의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한다.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언금하고 다른 나라의 철도 부속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랍니다. 자, 기역은 뭡니까? 기역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84년도, 1884년도에 갑신정변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디귿. 요것은 이제 여기 1898년도에 독립협회 헌의 6조입니다. 헌의 6조. 그 다음에 리을이 중요한데, 리을. 시장의 외국 상인들의 출입을 언금하고 다른 나라의 철도 부속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독립협회의 내용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독립협회의 내용이 아니고요. 활빈당의 내용입니다. 활빈당. 활빈당. 요거예요. 요거 잘 알아. 논조가 아니라 논설. 예, 13조예요. 13조. 예, 13조. 그러니까 활빈당은 뭐 하는 거예요? 동학농민들이 이제 해산하고 나서 국가를 세우고 또 그다음에 쓸데없이 부정축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만든 조직입니다. 농민들이 만든 조직이에요. 그래서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의 조직인 그 활빈당, 그 이름을 따가지고 활빈당이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별로 시기순서별로 그러면 맨 먼저 갑신정변, 니은,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기역, 그 다음에 이제 헌의육조, 디귿, 그 다음에 활빈당 활동을 했던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네. 자, 21번 마지막 문제죠. 다음은 해방 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이다.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 이것은 이제 뭐예요? 재헌국회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조선인민공화국 선포. 이게 조선인민공화국이 북한의 호칭이 아니라고 그랬죠. 북한의 정식 호칭은 뭐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그 민주주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건준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우리나라가 광복하고 바로 했던 겁니다. 이게 45년도 8월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칙. 이게 46년도죠. 미수공동위원회 1차 미수공동위원회 결렬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이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 흐름 따라가지고 가게 되면은 니은이 제일 먼저고 얘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좌우합작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재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을 했었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기역. 그래서 정답 2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사 감잡기 문제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대마 특강으로 또 경제를 우리가 또 전 시대에 걸쳐 가지고 낱낱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